안녕하십니까, 분석의신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외 더 다양한 경기의 분석과 결과 예측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연락 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조합은 영상 마지막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한신과 오릭스입니다. 한신의 투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조 투수들의 역투로 이틀 연속 끝내기 찬스를 만들었고 결국 한 경기를 잡아내는데 성공했었습니다. 하지만 선발 맞대결 이후 필승조 소모가 상대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리드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코타로 또한 상대가 까다로워하고 있는 바깥쪽 볼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좌투수이기 때문에 대량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구위가 뛰어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이닝 소화에 있어서는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이닝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펜 싸움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불펜을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한신의 타선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어느 때보다 뛰어납니다. 중심 타선의 활약이 아니면 득점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작전 야구와 높은 집중력을 동반한 선구안을 통해 강한 응집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이키와 같이 맞춰 잡는 유형을 상대로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밀리는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릭스의 불펜을 상대로 9위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반복되고 있어 접전 상황이 이어진다면 또 다시 끝내기 찬스를 얻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팀의 마운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오릭스의 투수입니다. 상대와 대비해 불펜 소모를 최소화하며 상대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키가 선발 맞대결에서 크게 밀리지만 않는다면 타선의 활약과 함께 리드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신의 필승조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9위를 선보이는 중이고 체력적인 우위도 있기 때문에 접전 상황이 후반까지 이어지면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신 타선을 상대로 빠른 볼 위주의 피칭보다는 하위 타선이 약점을 갖고 있는 변화구 위주의 승부나 유리한 카운트를 점령하고 있어 대량 실점을 쉽게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릭스의 타선입니다. 주축 선수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신 마운드에 강한 9위에 밀려 결정적인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이 아쉬운 패배로 이어졌지만 이틀 연속 필승조를 상대로 접전을 펼쳤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유리한 구도를 점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신 마운드가 변화구 승부를 가져갈 때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찬스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적극적인 타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불펜 싸움으로 흘러갔을 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불펜 싸움에서 승부가 나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주축 타선의 활약은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필승조를 크게 소모한 한신이 강점인 마운드의 활용도를 높이지 못하며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버와 함께 오릭스의 승을 추천하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NC와 KT입니다. NC의 투수입니다. 강하지 않는 구위가 시즌과 대비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제구를 바탕으로 맞춰 잡는 피칭을 해왔지만 오히려 상대의 적극적인 승부를 이겨내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팀의 타선이 상승세에 있어 패배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짧은 이닝만을 소화하더라도 이재학 등의 롱릴리프가 뒤이어 나올 수 있어 리드를 지켜낼 힘은 충분합니다. 변수는 필승조가 쉽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담이 덜한 것과 홈에서의 경기인 것은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테너가 짧은 이닝만을 소화하더라도 상대의 우타 라인을 상대로 낮은 변화구를 통해 장타 허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우위를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NC의 타선입니다. 상위 타선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손아섭이 상승세 컨디션을 유지하며 타선을 이끌고 있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건우까지 부상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도 한방 능력을 보여주며 마틴의 약세를 덮어주고 있어 권희동이 5번 타순에서 높은 컨택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호철, 오영수 등이 하위 타선에서 번갈아가며 결정적인 타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고영표를 상대로도 체인지업에 고전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 좌타 라인의 상승세를 감안하면 초반부터 득점권을 가져간다면 리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KT의 투수입니다.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패턴으로 상대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체인지업이라는 확실한 강점이 있어 노림수에 쉽게 당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경기 초반 체인지업 노림수에 역으로 당하며 실점을 크게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점 이후 주도권을 쉽게 잃지 않으며 이닝 소화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큰 강점이지만 시리즈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반 흐름을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필승조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강점이라 생각했던 선발 맞대결에서 리드하지 못하는 것이 뼈아프긴 합니다.
KT의 타선입니다. 문상철 등이 장타를 통해 활약해주고 있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테너를 상대로도 우타 라인이 빠른 볼과 낮은 변화구를 상대로 압박감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긴 이닝을 끌려다닐 가능성은 낮습니다. 결국 선발 맞대결에서 리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결정적인 상황마다 주축으로 활약했던 알포드, 박병호 등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상대가 적극적으로 주축 타선만을 상대로 승부를 걸어오고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다 득점을 만들더라도 불안하기는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NC의 상승세를 무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KT의 우세를 점칠 수밖에 없는 선발 매치업이지만 NC 타선의 활약과 수비에서의 집중력으로 인해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NC가 선취점을 가져가며 리드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버와 함께 NC의 승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한국전력과 대한항공입니다. 한국전력은 지난 우리카드전에서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타이스가 크게 부진하며 12득점에 12%의 효율을 보이고 있었는데도 대체로 출전할 선수가 없고 감독도 선수의 교체를 생각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영석이 13득점을 기록하며 제 역할을 했지만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인 임성진과 서재덕이 동반 부진하며 측면 자원의 3명이 모두 기대 이하의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전력은 이들을 대체할 선수가 없기 때문에 3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부진을 겪는다면 득점을 따낼 선수가 없습니다. 박철호는 현재 미들블로커로 뛰고 있고 아포짓으로 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 이후 시간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번 경기도 불안한 성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KB를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며 승리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기존 자원들의 부진과 주전들의 이탈 등으로 인해 어려운 경기를 치렀지만 대체 자원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이 부진했고 정지석은 여전히 결장 중입니다. 곽승석도 이 경기에서는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동혁과 정한용 등 어린 선수들이 공격을 이끌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부진이나 흐름을 일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한 선수의 존재도 대한항공에는 매우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진이 바뀌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대한항공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현재 두 팀의 주전 자원이 극심한 부진을 겪고 있고 외인들의 흐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반등이 예상되기도 하지만 대체 자원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항공이 확실히 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3대1 정도의 스코어가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전정관장과 한국도로공사입니다. 대전정관장은 현대건설에게도 3대0으로 승리하며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효진의 중앙 공격에 크게 당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장점을 살리는 경기 운영이 돋보였습니다. 메가가 22득점, 지하가 18득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하는 서브 4개를 기록했고 수비와 리시브에서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냈습니다. 박혜민이 수비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외인들의 공격력이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박은진의 경기력은 상승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정호영은 좋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염혜선의 토스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일단 기본적인 공격력을 갖고 경기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로공사는 IBK와의 경기에서 리버스 스윕 패배를 당했습니다. 공격 성공률이나 리시브 효율 등이 상대보다 높았음에도 경기 운영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키리치가 30득점을 기록하며 팀의 득점 중 대부분을 책임졌지만 범실이 많았고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지난 경기는 배유나 타나차에 더해 고의전까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지만 상대에게 흐름을 내주며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IBK보다 전력이 좋은 정관장에게 국내 자원들이 두 자릿수 득점을 만들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부키리치나 배유나의 득점력을 믿어야 하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정관장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도로공사는 전력이 좋지 않은 데다 지난 IBK전 패배로 분위기도 하락세에 있습니다. 미들블로커에서는 근소하게 앞설 수 있을지 몰라도 측면 레벨에서는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측면의 차이가 그대로 경기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3대0으로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정보는 초안을 바탕으로 널려있는 뻔한 자료는 다 패스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를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즐기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